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지금 핫하죠. 신청 방법 및 수익 극대화 방법,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 영남여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 우선 매수권에 대한 개념, 공유자 매수권 지분이죠.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선 매수권자의 권리, 신청 절차, 완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세 번째 수익 극대화 방법, 우선 매수권 신청 시기로 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임차인 우선 매수권 사례, 경주 98개 아파트가 경매되었는데요.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뜨거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우선 매수권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매수권 문제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선 매수권의 개념은 매각기일에 임차권자, 지분은 지분권자가 되겠죠. 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입찰자가 있을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한 금액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입찰자가 없을 때는 최저 매각 금액, 그날 진행되는 최저 매각 금액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하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1차에 신청하게 되면 1차 금액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다행히 유찰돼 가지고 2차에 신청을 하게 되면 2차 금액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면 당일 나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이유는요. 이 공유자 매수권은 원래 1필지에 한 명의 소유자가 원칙인데, 다수 이 상속이나 부부 공동명의나 공동투자 등으로 이 공동 목적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권자들의 유대관계 지속 및 재산권 보호로 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5년짜리는 좀 신경을 써서 입찰하시면, 청약해가지고 만약에 되고 나서 5년 거주하고 나서 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 권리 같은 경우는 수익이 그래도 조금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강의해 놨으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페이지는 여기 항상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신청 시기는 매각 기일 지정이 되면, 즉 신문 공고 날이나 아니면 유찰되게 되면 유찰될 이후부터 아무 때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중에 담당 경매계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신분증 시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비글안에 신청하게 되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공유자 매수권, 임차권 우선 매수권 신청되었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건 종결되기 전에 매각 기일날 현장에서 거수하고 나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자의 권리는 공유자 매수권 신청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결국 차순위 매수 신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시면 차순위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선 매수권 완결 절차를 알아보면요. 먼저 신문 공고나 유찰됐을 때 매각기일이 지정이 되죠. 그날 그 전에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 종결 전에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시면 반드시 되고요. 미리 신청해서도 매각기일에 참가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일날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 처리가 되고, 그날 최고가로 신고하신 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건 종결되기 전에 제출 조건은 신분증 도장을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서 작성하시면 돼요. 당일날 보증금하고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면 사건 종결되기 전, 다음 사건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보증금을 완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밖에 나가서 찾아오겠다 그러면 못 찾아요. 어떤 분은 집행관님 잠시만 기다리소, 제가 밖에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안 됩니다, 스톱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서 10% 보증금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자 요약을 하게 되면요, 지금 뭐 1000채를 샀다든지 뭐 몇십 채 샀다든지 하게 된 사람들 결국 지금 뭐 전세 사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물건들 중심으로 해서 LH에 양도하면 LH에서 매입하고 나서 임차인에게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신청해서 본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요, 2020년도에 아파트가 4억 간다고 이렇게 예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22년 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세가 4억짜리가 7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번 건저당 4억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2번 임차인 전입 점유 확정일자 2021년 해서 임차인 A가 3억의 전세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막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십 채, 수백 채에 대해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또 설명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이 시세로 계속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가격이 다운되면서 낙찰 금액이 3억 8천원이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저당 1순위가 받아가도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4억 같으면 거의 소액 임차인이 되지 않는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진행이 자 7억까지 갔다가 요 근래 감정이 되게 되면 5억이 감정이 되겠죠. 그리고 1차 보통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30% 다운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 다운이 돼요. 그래서 30% 예정하게 되면 1차에 5억이 되고요. 2차에 3억 5천이 됩니다. 그리고 3차에 2억 4천5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차에 어떤 사람이 입찰 금액을 적어냈어. 그러면 3억 5천 이상 되는 금액으로 이때 1등 하신 분의 금액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다행히 3차까지 유찰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요, 미리 공여 매수권을 신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2억 4천5백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우선 매수권 신청을 해서 2억 4천5백에 가져오게 되면 나름대로 또 저렴하게 취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 우선 매수권 하지 않을래, 난 소유권 하기 싫어, 나는 임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러면 LH에서 이것을 양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행사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이 A에게 다시 재계약,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계속 운영해 가겠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한 70%, 80% 정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해서 계속 임차인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매수권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매각기일 당일날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입찰했다 안 하면 유찰시키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가져오겠다고 신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 드리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먼저 매각기일이 지정됐든지 유찰되었을 때 미리 신청을 해 놓을 경우는 건물의 가치 아니면 이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먼저 신청하게 되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분을 예를 들게 되면요, 감정가는 1억이에요. A 지분의 경매가 되는데 감정가는 2억, 시세는 2억이에요. 그러면 1차에 낙찰 예상이 되죠. 그러면 1차에 미리 신청해 놓게 되면 결국 1억의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익이 1억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분이라도 1억의 수익이 있으면 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경우는요, 임야라고 예정하면요, 임야의 감정은 2억이에요. 시세는 1억밖에 안 해. 그러면 1차에 아무래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혹여 어떤 사람이 1차에 2억 이상 써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여 매수권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유찰되었다. 그럼 1억 4천에서 또 참여해야 되고요. 3차 유찰되고 4차에 유찰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미리 신청하시면 6,800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이 수익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몇백에서 몇 억까지 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1번에 해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감정이 낮게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느냐, 아니면 감정이 높게 돼 있느냐라고에 따라 미리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당일날 상황을 보고 신청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꼭 결정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판단할 것 아닙니다. 가치를 분단시 분석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 우선매수권이나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법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선매수권 신고 있음해서 매각 사건 목록, 우리 매각기일 당일날 9시 40분에 가면 이렇게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이렇게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 우선매수권을 신청했구나,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신청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자, 경주에서 이 98채 아파트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가지고 선계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있을 때는 1등한 금액 3,882만 원 누군가 입찰을 했어요. 그 금액으로 서울토지주택공사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건 번호를 부여해서, 채무자는 한 명입니다. 물건 부여를 부여해서 이렇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몇백 채, 몇십 채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건 번호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이 보면 김현지 씨가 결국 75년도 6월 24일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했고요. 배당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보면 이렇게 공공주택특별법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에게 양도받아서 입찰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독션에 있는 그 주의사항 내용이 비고란 내용 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은 반드시 꼭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입찰해봤자 이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져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금액으로 우선 매수권자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사례는 임차인 우선 매수권에서 입찰자가 없을 때 같은 경우는 최저 금액 2,695만 원이죠. 이것으로 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수권 신청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3차에 미리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수권을 신청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중에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인이 입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임차인이 미상이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임차인 이외에 자가 낙찰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제 13499호로 개정되기 전에 임대주택법 제25조에 따른 임대 의무를 질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법 제25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이렇게 실제로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년 미만 기간이면 2년까지 무조건 살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요, 인천 미추홀구에 이거 전세 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물건 번호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 명이고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유찰된 금액으로 2억
감정인데요. 9,900만 원 낙찰 입찰이 진행되는데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공여 매수권을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신청했을 경우에 얼마? 9,996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토지토공사라에서 받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재임대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임차인이 7,500에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보면 건전항이 되어 있고 임의경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소액 임차인이 받아가죠. 먼저 경매 비용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받아가요. 인천 같은 경우는 건전항 중심으로 해서 보면 8천만 원 안에 들었을 때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700만 원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건전항권자가 공동담보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낙찰 금액의 금액 비율로 해서 먼저 자기 채권 만족할 때까지 다 받아가요. 이 얼마입니까? 5억 2,900이죠. 전국 MPL 대부 자산 대부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또 순위가 되면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는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7,500에서 기본적으로 2,700 받게 되면요 거의 5천만 원 정도는 못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5천만 원은 날리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전세하지 마라. 월세해라, 반전세해라. 왜? 이분 같은 경우에 2,700에 월 얼마 했으면 요 2,700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세 하셔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어떻게 LH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이렇게 받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선 매수권 결론을 보시면요. 그리고 문제점에 보시면 첫째, 채권자가 높은 금액에 입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왜? LH에서 무조건 공여 매수권을 할 거니까 높은 금액에 입찰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LH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도 높은 금액의 입찰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선 매수권 행사를 알면 입찰 안 하면 채권 횟수를 적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할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입찰을 안 해. 그럼 어떻게? 결국 최저 금액으로 가져가게 되면 채권자가 결국 채권 횟수를 적게 하게 되니까 손해보는 이런 책임을 떠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채권자가 우선 매수권에서 받아주고 어떤 것은 안 받아주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단체로 모여가지고 단체 행동하니까 결국 LH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개인별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 책임을 못 져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해주고 어떤 사람 안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대해서도 모호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앞으로 국가가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전문적인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는 LH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이렇게 우선 매수권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전세 들어가지 마라. 전세 들어가지 말고 뭐 해라? 소액 임차 금액으로 보전금을 걸고 그 다음에 월세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임차인으로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매를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꼭 뭐 투자 목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를 꼭 배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수업은 이렇게 일정은 잡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페이지는 여기 있으니까 교재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